한국 개신교인 5명 중 1명, 이들이 극우 성향에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꽤 놀라운 수치죠. 오늘은 바로 이 흥미로운 설문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신념과 정치가 어떻게 만나는지 그 지점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신앙이 극우적인 성향과 만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요. 막연했던 신념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치적 색깔을 갖게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1.8%.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가장 핵심적인 숫자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게 바로 이번 연구에서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 한국 개신교인의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5명 중 1명꼴이라는 건데, 와, 이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럼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분류를 한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모든 내용은 저희의 생각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무려 2,300명이 넘는 개신교인의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는 점. 저희는 이 데이터를 충실하게 설명해드리는 역할만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이 연구에서 말하는 극우 성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정의했는지부터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극우라는 단어, 저희가 임의로 붙인 이름표가 절대 아니에요. 연구진이 권위주의나 국수주의, 또 반이민 정서 같은 것들에 대한 11개 질문을 던지고 그 응답의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설문조사 자체에서 나온 용어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뉜 두 그룹, 극우 성향 개신교인과 그렇지 않은 개신교인은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다를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들을 보시면 그 생각의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신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이 믿음에 대해서요, 극우 성향 그룹은 무려 62.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개신교인 그룹은 41.1%였어요. 와, 차이가 20%포인트가 넘게 나죠. 이건 그러니까 국가와 신앙을 아주 강하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이 그룹에서 훨씬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엔 정교분리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교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극우 성향 그룹은 보세요. 과반이 넘는 55.3%가 동의했어요. 다른 그룹보다 거의 17%포인트나 높은 수치인데 이건 종교가 현실 정치에 더 깊이 관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는 뜻이겠죠. 국가 권력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정부가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해도 괜찮다. 여기에 대해서 극우 성향 그룹은 27%가 동의했습니다. 다른 그룹보다 9%포인트 가까이 높은데요.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보다는 국가가 주도하는 안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구체적인 사회나 경제 문제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기업 활동을 위해서 해고를 지금보다 더 쉽게 해야 한다는 의견 어떠세요? 극우 성향 그룹에서는 여기에 동의하는 비율이 37.6%에 달했어요. 다른 그룹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엄청난 차이죠? 여기서 이 그룹의 친기업적, 시장주의적 시각을 확실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중심적인 생각은 부동산 문제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2%가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는 거죠.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에서도 차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기독교 신학에는 자연을 보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거든요. 바로 이 정복주의 관점에 동의하는 비율이 극우 성향 그룹에서 12.9%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그룹의 5.8%에 비해 2배가 넘죠. 그러니까 자연을
인간을 위한 자원이나 도구로 보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조각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이 설문조사 결과가 그려내는 극우 성향 개신교인 그룹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보고서에서는 이들의 특징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강한 국가적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 교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경제적으로는 시장 중심, 규제 완화를 선호하고요. 넷째,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 권위를 더 존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을 인간이 정복하고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데이터는 단순히 한국 개신교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각자의 신념 체계가 정치적인 입장과 강력하게 결합해서 마치 하나의 부족처럼 뚜렷하게 나뉠 때 과연 우리 사회가 함께 발딛고 설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은 어디에 남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